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의 사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모범생 투자자냐, 날라리 투자자냐입니다. 아마 이 용어는 우리 학창시절 다 겪어보셨을 테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모범생인 학생들이 있고 또 날라리 학생들이 있고 굳이 더 세분을 하자면 아마 그냥 존재감 없는 아이, 그리고 일진, 뭐 그 정도로 좀 더 세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 좀 했고 대신에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야. 뭐 남자가 남자의 세계가 있지 하는 또 생각도 가졌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모범생 날라리?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날라리에 좀 더 방점을 둔 날라리 모범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저희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 뒤에는 크크크크를 꼭 붙여줘야 좀 수액이 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소위 프롭테크라고 하는 그런 IT로 무장한 빅데이터 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프롭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퍼티, 즉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기술을 합친 그런 용어죠. 그래서 부동산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빅데이터한 그런 앱들 또 사이트들을 말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에 이렇게 많은 부동산 앱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도 하지만 주로 상가나 뭐 꼬마 빌딩 같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앱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아마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도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리치고, 부동산진 뭐 이런 플랫폼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이 이렇게 대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데는 이러한 프롭테크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범생 분들이라면 흔히 이렇게 이런 프롭테크들을 정말 잘 활용하시고 또 본인만의 또 데이터들을 또 짜집기를 해서 만드시죠. 그래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뭐 그런 분들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범생 날라리 또는 날라리 모범생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만 투자해도 또는 수도권에만 투자해도 충분히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참 힘들게 공부한다. 너무 부동산에 올인한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분들의 그런 열정 그런 거는 높이 삽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8년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나름 모범생 날라리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범생에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저만의 어떤 자료들도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매월 부동산 탑 10, 부가로드라는 이름의 어떤 제목으로 부동산 탑 10을 어떤 전국적으로 또 각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만드는 작업들을 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전국 광역자치의 자치단체를 이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평당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당 전세가까지 쭉 나열을 하는 그런 표고요. 다음은 또 서울. 서울도 이렇게 25개구가 있죠. 그래서 1등 강남구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그달그달의 순위 변동까지 해서 쭉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개구 전체를 또 나타내기도 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 이런 식으로 부산 그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전국을 다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이것이 유튜브로 못 나온 데는 제가 제 채널 이제 설명글에 보면은 나오는데 제 딸아이가 이제 이즈음에 뉴질랜드로 이제 유학 준비를 하면서
너무 사랑하는 딸을 이제 유학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슬펐고, 그래서 좀 유학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사업도 막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장 조사하느라고 눈코뜰 새 없어 갖고 좀 유튜브 상황을 좀 미뤄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구 또 구별로도 이렇게 또 순위를 다 매겼어요. 동네별로 순위 매기고 이런 작업들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완성판이죠.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각 동네별로 강남구 같으면 4개로 나누고 뭐 서초구 같은 경우 한 3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구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의 표로 완성되기도 하고 한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표로 나눠지는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전체 순위를 또 아파트 순위를 또 매기는 거죠. 가장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 또 인기 순위. 그 당시 이제 직방이라는 곳에서는 인기 순위까지 발표를 했고요. KB 부동산에서는 평당가 순위를 쭉 나열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고요.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었고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했으면 지금쯤 구독자가 50만 이상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아이 또 사업이라는 제 본업이라는 그 앞에서 제가 잠시 미뤄뒀었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 지금 아마 모범생인 분들, 그러니까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을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런 준비를 했던 분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강남구 태북 태남으로 나눠서 준비도 했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저렇게 모범생을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죠? 학창 시절에 모범생이었던 친구들이 물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뭐 판검사나 그런 사자 직업을 가질 확률도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오히려 대학도 못 간 친구들이 더 많은 부를 쌓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물론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운이 따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의 실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항상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자영업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금하신, 모으신 그 돈을 정말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칫 섣부른 투자, 조급한 투자, 또 공부 안 한 투자, 그렇게 했다가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목도하고 계시죠.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좀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좀 가지시면서 또 이렇게 급락기 때 부동산 혼돈의 시기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일상에서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가족과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면서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대신에 투자자의 마음 자세 정도는 가지셔야 돼요. 왜? 그래도 주택을 한 번이라도 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서 언젠간 또 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우리 무주택자이신 분들 늘 두려움에 쌓여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갈 땐 내려가는 대로 늘 공포 분위기에 쌓이셔서 집살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015년 8월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남에 이사 온 게 2015년 8월이었고요. 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러니까 유치원 때죠. 7살 때 이사를 왔어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네트워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이사를 왔고요. 2015년 8월에 제가 강남구에 집을 알아봤고 여기서 이제 삼성동이라고 했습니다. 삼성동에 살 집을 알아보던 디어세, 천소심, 마사업, 정복부 가공의 인물 4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딱 드는 로망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조건은 매매가 10억, 전세가 8억,
반전세 4억에 160만원, 그리고 월세가 1억에 280만원이다. 요 당시에 아마 시세가 요 정도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던 아파트 중에. 과연 이들의 선택은, 그리고 이들의 현재 가용자산은 각각 10억 원으로 가정한다. 제 경우도 딱 이랬습니다. 자, 먼저 뒤에서 씨. 오, 집 싸네. 대출이 뭐예요? 현찰로 드릴게요. 아, 멋있지죠?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5억짜리, 10억짜리 집 사면서도 현찰로 딱 5만원권 가방에서 딱 꺼내시는 분, 영화니까 물론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런 분이고요. 뒤에서 씨는. 자, 다음 천소심 씨. 아, 미친 전세. 전세값이 저리 비싼데도 아무도 안 사는 거 보니 집값은 더 이상 안 오르나 보네. 전세로 살고 나머진 적금에 넣어둬야지. 은행 최고. 자, 당시 2015년 당시 정말 우리 갭이라 그러죠. 매매가 전세가 갭이 80%에서 90%, 강남도 80%다 대부분 넘었을 당시거든요. 정말 미친 전세란 말이 막 한창 떠돌 때였죠. 그리고 비싸면 바보 소리 듣던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디어세 전소임 씨는 늘 소심하신 분,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래서 집을 못 사세요. 집을 못 사십니다. 그리고 마사업 씨, 우리 중국의 이제 마인 대표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보통 사업가들은 어때요? 집에 그런 깔고 앉아 있는 돈 아까워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맛없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월세로 살고 9억은 사업 자금으로 써야겠군.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우리가 그 부자빠 가난아빠에서도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부면에 보면 사업가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사업가들은 늘 사업에 모든 것을 방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업 씨는 월세 사역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복부 씨. 부동산에 관심. 예전에는 지난 상승장 때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복부임 이야기가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죠? 지금은 정말 각종 온라인, SNS, 또 부동산 카페 너무너무 발달이 돼서 뭐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부는 사라졌지만 어쨌든 투자에 올인하는 사람이죠. 정복부 여사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어머나, 갭이 2억밖에 안 되네. 대출을 이빠이 받아 반전세 살고 내 채는 갭 투자에 묵혀두고 남는 거로 용돈 쓰고 이자 내야지. 호호호호. 몇 년을 돈 좀 되겠네. 자, 정복부 여사는 정확하게 알아요. 전세가가 이렇게 80%, 90% 그리고 한 5년 정도 쭉 하락장이 이어져 오고 전세가가 이렇게 매매가에 딱 붙을 때쯤 드디어 시기가 왔다. 내가 돈 벌 때가 왔다는 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채를 삽니다. 10억으로 네 채의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2018년 10월입니다. 1차 급등기죠. 뭐 그 이후에 20년, 21년 더욱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를 뭐 회복기로 또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은 1차 급등기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2018년 10월 로망 아파트의 가격이 20억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강남 아파트들이 2배가 되었던 시점이에요. 과연 이들의 성과는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자, 디어세 씨. 어우, 좀 몰랐네. 파리 가서 명품 쇼핑하고 크루즈 여행이나 떠나볼까? 아우,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로. 난 소중하니까. 자, 멋지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좀 허세, 뭐 남자들 허세 있는 남자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맨날 허세쟁이라고 하는데, 놀리기도 하는데, 좀 이런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뭐 부의 욕심 내지 말고 돈 벌리면 좀 쓰고 폼나게 간지나게 사는 거. 저는 그런 삶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소심 씨는 어떨까요? 차, 주인 좋겠네. 치뻥. 정부는 뭐 하는 건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 막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도 또 괜히 샀다가 내려가서 또 쪽박 차면 어떡하지 하고 이 시기도 놓쳐요. 그죠? 이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죠? 물론 18년 정도에만 사신 분들은 그나마 기회가 있었어요. 아직도 매도할 기회도 있었지만 20년, 21년 사신 분들은 지금 그 거품이 다 꺼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죠. 자, 다음 마사업 씨. 역시 난 사업 체질이야.
사업으로 대박 났으니 이참에 사옥이나 알아볼까? 역시 남자는 사업이지. 맞아요. 어, 마사옵신 다행히 사업이 잘 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대박 나서 사옥을 알아보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은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남자는 사업으로 승부를 내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투자는 늘 일시적 2주택 또는 전세 1주택 그 포지션을 늘 유지하고 있고, 어떤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꼬마 빌딩들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제 사업에 좀 더 올인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마법씨 같은 저는 포지션을 주로 취하는 타입이고, 혹은 D6씨 이런 포지션을 저는 취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북부에서는 정북부에서는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가장 잘 되셨죠. 그래서 8억 투자해서 80억 자산가가 된 거예요. 20억씩 네 채니까요. 역시 난 투자의 여왕이야. 호호호. 건물이나 한 채 살까? 몸빵 들어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알아볼까?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사실 자산가들은 제가 아는 제 주변의 강남 자산가들은 아파트에 또 재투자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때 수익 실현 하시거나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임사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수익 실현하셔서 그걸로 꼬마 빌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상가를 사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전소심 씨 같은 분은 되지 말아야겠죠. 어쨌든 한 채라도 내 집을 가지셔야 그거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쓰면서 여유 있게 사실 수도 있고, 우리 정북부 여서처럼 이렇게 부동산으로 그래도 부의 추월차산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요 정도는 꼭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은 전문가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죠? 그리고 아마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디를 사면 좋을까가 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부동산 상담하실 때 보면 제가 얼마의 자본이 있는데요.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뭐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 무리해서라도 사야 될까요? 또는 동작구에 사두는 게 나을까요? 그런 상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3년간의 어떤 빅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호갱론에서 아마 초창기 버전에서는 좀 더 길게 5년 뭐 그렇게도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실거래가 가격 변동이 3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부터 22년까지이긴 한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지역이, 서울의 전 지역이 다 올랐어요. 작게는 뭐 8천 정도부터 해서 많게는 2.2억, 2.3억까지 이렇게 올랐지만, 이거는 결국 강남이나 용산 같은 데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더 오른 것 뿐이에요. 아마 집값 대비 수익률로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데 1.6억 가장 많이 올랐죠. 수익률로 보면 지난 3년간은 아마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죠. 아마 20, 30대 분들 20년, 21년을 거쳐서 어떤 용끌 투자하신 곳들도 집중됐던 곳도 바로 노원구였죠. 이렇게 굳이 우리가 살 곳을 고민하지 않아도 상승기가 되면 어디나 어느 곳이나 어느 정도는 올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너무 우리가 뭐 모범생들처럼 데이터 분석하면서 사시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 살까, 또는 옆 동네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지셔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를 쌓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꼭 모범생으로 살지 않아도 날라리 투자자여도 되고요. 혹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모범생 날라리나 날라리 모범생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의 부는 누구나 형성하실 수 있다. 이 점을 꼭 우리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원칙 3개 그리고 실천사항 4개를 꼭 기준으로 둬요. 아파트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는 좀 이렇게 캡처하셔서 또 출력도 하셔서 좀 걸어두시고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들 벽에 또는 여러분들 수첩에 이 정도 원칙 그리고 실천사항은 꼭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3개 먼저 보시면은 지역의 대장 아파트에 투자한다. 그리고 원칙 2, 지역의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한다. 원칙 3은 역세권 아파트에 투자한다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아파트라고 해서 꼭 강남, 서초 뭐 그런 곳이 꼭 똘똘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물론 가장 최상급지의 똘똘한 아파트가 맞죠. 하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뭐 강북의 어떤 구, 어떤 동네라 해도 그 동네에서, 그 구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있고요. 그 동네에서 또 가장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인 20살 이상, 30살, 40살 여러분들 살아온 삶 속에서 그 정도의 판단은 다 되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장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 다음 내 자본금 하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된 아파트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바뀔 아파트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될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이런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혹은 뭐 역세권 아파트, 이거는 불변이죠. 그죠? 역세권 아파트가 우리 직주 근접 시대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늘 출퇴근이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것. 이 3가지 원칙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실천상 4가지입니다. 지역 내 평당가 3위 안에 제가 아까 대장 아파트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2등, 3등 이런 순위 정도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프롭테크에 보면 요즘은 다 제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평당가 3위 안에 아파트에 투자하도록 하시고요. 또 10년차 안쪽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에 투자한다. 왜?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대단지고 역세권일 확률도 높고 초품화들도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늘 많죠. 그래서 상승장 때 더 오르고 하락장 때는 어떤 지지선이 강한 그런 아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초품 아파트, 아이들,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들 늘 애지중지 하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50m, 멀어야 100m 정도 거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 아파트. 그죠? 신축이 아니라면 아예 구축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구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개투자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잃지 않는 투자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부를 형성하실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우리 부동산 유튜버 나와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다들 너무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빅데이터 또 편집도 하시고 짜시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대다수 사실 90% 95%는 그렇게 못 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다 치열하게 살아가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8년에 한창 유튜브 할 때는 그래도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조금의 시간 여유는 있어서 그런 부동산 빅데이터들을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에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편집 시간도 부족해서 지금은 편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급적이면 유튜브도 시간이 안 들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겐 조금 뭐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모범생 날라리 투자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늘 뭐다? 모범생 날라리 투자자 또는 날라리 모범생 투자자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